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들렀던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고 나오는 길이었다. 모처럼 햇살이 남아있는 저녁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집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 저기 아직 있었구나. 오랜만에 본 얼굴처럼 반가운 동시에 낯선 느낌이었다. 그곳은 우리 동네의 유일한 문방구였다. 작고 허름한 간판 위로 삼진문구라는 글자가 발해 있었다. 어릴 때는 저 간판을 마치 성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손바닥만 해 보였다. 익숙한 유리문엔 A사용지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7월 15일 폐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그 문장은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손잡이를 조심스레 당겼다. 문에 달린 종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예전에는 그 소리에 맞춰 어서 오세요 라는 주인 아저씨의 인사도 따라왔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문방구 특유의 냄새가 났다. 종이 냄새,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먼지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마음속 어딘가가 울컥했다. 좁은 진열대 위엔 색연필, 공책, 캐릭터 연습장, 사각사각 샤프 심통들이 놓여 있었고 낡은 계산대 위엔 할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마치 박물관을 걷듯 기억을 더듬으며 저기 구석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산 딱풀과 같은 모양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줄넘기와 공기놀이 세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매달려 있었다. 문방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 시절 우리는 문방구에서 삶의 룰을 배웠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건 100원짜리 하나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뽑기를 할지, 딱지를 살지, 불량식품을 고를지. 그 선택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만들었고, 가끔은 실망하고 가끔은 기뻐하면서 자라났다. 나는 계산대 근처에 놓인 스티커북을 들었다. 아직도 이런 걸 팔고 있었구나. 예전에 엄마 몰래 스티커 모은 걸 들켰던 기억이 떠올랐다. 혼나긴 했지만 그날 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혼자서도 꽤 행복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나오셨다. 많이 늙으셨다. 예전엔 구부정하던 허리가 이제는 더 굽어 있었다.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혹시 이선우 맞지? 하셨다. 네, 맞아요.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아저씨는 잠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매일 용돈 모아서 다시 올게요 하던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동시에 목이 메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매장을 둘러보았다. 나는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연습장 하나와 볼펜 2개. 그리고 그 시절과 가장 닮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골랐다. 계산대 앞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다. 왜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했다. 이젠 오는 아이들도 없고 손도 많이 느려졌어. 가게 문 닫는 건 좀 쓸쓸하긴 해도 나도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아서.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가 건네주는 봉투를 2손으로 받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기분이 들었다. 가게 문을 나서며 종이 울렸다. 딩동. 이젠 다시 들을 수 없을 그 소리. 나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가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동네 문방구. 그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일부였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공간. 삶의 구석에 오래 남아있는 풍경.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걷고 나왔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 하나를 붙여두었다. 밤 11시.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유독 집안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시간. 창밖엔 간간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옆집에서 간신히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정도만이 남아있다. 그런 밤 나는 습관처럼 세탁기를 돌린다. 하루 종일 밀린 빨랫감을 조용히 세탁통 안에 던져넣고 세제를 붓고 손끝으로 버튼을 누른다. 비빅. 그 익숙한 기계음 뒤로 세탁기의 저음 진동이 시작된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 시간, 이 소리에 마음이 놓인다. 돌아가는 세탁통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리듬. 물 쏟아지는 소리, 옷감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진동음. 그건 마치 내가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하다. 오늘 하루 내가 삼킨 말들과 참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 든다. 사람들은 왜 밤에 세탁기를 돌리는 걸 좋아할까? 낮에는 바쁘고 저녁엔 피곤하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일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물건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생각을 정리하고 나는 옷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한다. 빨랫감을 넣을 땐 아무 생각이 없다. 그저 더러워진 옷을 털어넣고 던져넣고 속옷이며 티셔츠, 수건까지 무심히 던져넣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탁이 시작되면 마음이 달라진다. 물속에서 옷들이 둥둥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고 회전하며 서로 엉키는 걸 보면 마치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뒤엉킨 감정, 비벼지는 기억들, 그리고 맑아지는 마음. 예전에는 세탁이라는 일이 귀찮았다. 빨래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몰아서 해치우는 일이 반복됐고 그럴 땐 늘 피로가 덮붙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일부러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내가 나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같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세탁기 소리는 TV보다 더 나직한 대화 상대가 된다. 낮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흘러넘치고 밤에는 말이 사라지지만 세탁기만큼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소리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접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다. 그런 밤이면 세탁기 소리는 마치 내 안의 소음을 조금씩 정리해주는 메트로놈 같다. 기억에 남는 밤이 있다. 며칠간 마음이 복잡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던 시기.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도 아무렇지 않은 척 세탁기를 돌렸다. 돌아가는 소리, 물이 차오르는 소리, 그리고 휘청거리며 부딪히는 옷감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나는 그 앞에 앉아 울고 말았다. 소리내어 울었지만 세탁기의 소리가 그 울음을 잘 덮어주었다. 그건 이상한 위로였다. 누군가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지금 울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소리였다. 그 이후로 나는 세탁기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소리는 외로움의 소리이기도 하고 정화의 소리이기도 하고 무언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예고음 같기도 했다. 종종 그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엄마가 마당에서 손빨래를 하던 모습, 빨랫감을 세탁망에 담아주던 친구, 이제는 멀어진 사람과 함께 살던 집의 그 세탁기. 그때의 소리는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소리는 늘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탁이 끝나면 세탁기는 조용히 삐빅하고 소리를 내며 멈춘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 마른 옷처럼 조금은 정돈된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늦은 밤 빨랫감을 모은다.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티셔츠, 무릎이 살짝 닳아버린 잠옷바지, 그리고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는 수건. 그걸 세탁기 안에 넣고 나는 조용히 기다린다. 돌아가는 세탁기 속에서 나는 내 하루를 헹구고 내 감정을 비빈다. 그리고 다시 맑은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한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퇴근길이었다. 가로수 길을 따라 천천히 걷던 중 눈길이 멈춘 건 뜻밖에도 발밑에서였다. 가로수 밑 인도 한쪽에 바람 빠진 풍선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다. 불투명한 분홍색 귀퉁이는 이미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끈은 중간에서 끊긴 채 축 늘어진 모습. 형체는 남아 있었지만 이미 제 역할은 끝난 듯 보였다. 그 풍선을 보며 나는 멈춰섰다. 대단할 것도 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만 그 풍선에 머물렀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 하늘을 향해 팽팽히 떠 있었을 것이다.
아이의 손에 들려 생일 잔치에 웃음을 더했을 수도 있고 축제의 어느 순간을 장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 길가에 고여있는 폐허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풍선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빈 껍질처럼 남은 건 형태뿐이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지금의 내 마음도 그 풍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부풀어 오른다. 기대에, 설렘에, 사랑에, 목표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작은 바늘 하나에 꺼져버리기도 한다. 바람이 빠진 풍선은 소리도 없이 형태를 잃는다. 터지지 않았기에 깨지는 순간의 충격은 없지만 오히려 더 길고 조용한 소멸이 이어진다. 기대가 무너질 때의 감정도 그렇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기운다. 한때 나도 그랬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스스로를 잔뜩 부풀려 놓았던 시절. 그건 첫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내 안엔 곧 이루어질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가득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담담하고 싸늘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내 안의 기대는 줄어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의욕이 사라진 걸 느꼈다. 마치 오늘의 풍선처럼 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기대라는 바람이 다 빠져버린 채였다. 그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은 그냥 쉬어도 돼.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진 못했다. 풍선은 아무리 바람을 다시 넣으려 해도 이미 찢긴 틈이 있으면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나는 내 안의 기대가 아니라 형태를 유지하려 애썼던 것 같다. 사실은 무너졌는데 괜찮은 척. 사실은 울고 싶은데 웃는 척. 그렇게 팽팽했던 겉모습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깊게 꺼져갔다. 풍선을 그대로 두고 걸음을 옮기려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금 저 풍선을 굳이 누가 주워갈까? 아무도. 그건 더 이상 기쁨의 상징도 장식도 아닌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작은 비닐봉투에 조심히 담아 가방에 넣었다. 누가 보면 쓸데없는 짓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풍선은 내게 오늘 하루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그 풍선을 올려두었다. 작고 구겨진 기운 빠진 풍선 하나. 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한때의 설렘이, 웃음이, 기대가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도 그 자리에 남은 잔상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너도 괜찮다고. 비록 바람은 빠졌지만 한때 부풀었던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력한 시기를 겪는다. 그게 실패든 실현이든 상실이든 중요한 건 다시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나는 가끔 그 풍선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한다. 그 안에 내가 살아낸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그때의 바람은 조금 더 조심스러울 거라고. 조금 더 단단할 거라고. 풍선은 본래 터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바람 빠진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나는 나에게 말해준다. 삶은 때때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의 순간에 담겨 있기도 하다. 오늘 아침이 그랬다. 출근길 늘 그렇듯 바쁘게 현관문을 나섰다. 손엔 텀블러, 가방끈은 어깨에서 미끄러질 듯 매달려 있고 핸드폰은 알람과 메시지로 시끄러웠다. 엘리베이터는 다행히 바로 도착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는 거울을 슬쩍 확인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숨가쁜 걸음. 나는 반사적으로 닫힌 버튼에 손을 댔다. 그리고 문은 삐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다. 그 순간 나는 알아챘다. 내 손가락은 열림이 아니라 닫힌 버튼을 눌렀다는 걸. 순간 멈칫했다.
손가락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해졌다. 지금 누군가가 뛰어왔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왜 그랬을까? 시간에 쫓겨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오늘따라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갔지만 내 마음은 그 안에서 멈춰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굴까? 늦은 학생일까? 같은 동의 이웃일까? 아니면 오늘 중요한 약속에 늦은 누군가일까? 그게 누가 되었든 나의 다짐은 그에게 분명히 어떤 무심함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우리는 아주 짧은 판단을 한다. 열어줄지 말지. 그 몇 초 사이에 우리의 성격, 여유, 감정,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녹아든다. 나는 스스로를 열림을 누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항상 누군가의 여지를 주고 기다리고 손 내미는 쪽에 가까웠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손가락이 향한 곳은 다짐이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묘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변명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빨리 달려올 줄 몰랐다. 이미 문이 다 닫혀 있었으니까. 바빠서 그랬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방어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편해서였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 앞에 선다. 진짜 문일 수도 있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마주하는 심리적인 문일 수도 있다. 그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항상 내 몫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 쪽으로 뛰어오고 있다. 그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는데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는 그 마음. 그게 낯선 일이 아니기에 더 미안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한 번은 지하철을 타려다 문 앞에서 멈췄던 적이 있다. 안에 타 있던 사람이 날 보며 눈을 피했던 순간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미안하지만 못 열겠어 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그건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의 기분을 통째로 흔들기엔 충분한 사건이었다. 아침에 내려서는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 하나가 주는 이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았다. 도착한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나는 이전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엔 2명의 동료가 있었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괜히 주변을 더 살폈다. 누군가 문을 잡고 있을 때 고맙다고 먼저 인사했고 내 자리 근처를 지나던 동료에게 먼저 좋은 하루예요 하고 말했다. 어쩌면 이것도 또 하나의 열림 버튼일지도 모른다. 아침에 무심코 눌러버린 닫힘을 조금이나마 덮으려는 마음의 동작. 사람 사이의 문은 항상 두 방향이다.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닫는 편을 택한다.
덜 불편하고 덜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멈춰서는 용기, 열어주는 마음이 언제나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오늘 밤 나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의 손끝은 무얼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문을 닫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닫히는 와중에도 다시 손을 뻗어 누군가의 하루에 아주 작은 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 누군가를 위한 열린 문 하나가 나를 위한 문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욕실로 가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손을 세면대 위로 가져간다. 그리고 수돗물에 레버에 손이 닿기 직전, 딱 그 순간, 그 짧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순간이 문득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는다. 물이 나오기 전 아주 잠깐의 정적. 손은 정지해 있고 몸은 가만히 서 있다. 거울 속에 나도 숨을 죽인 듯 멈춰 있다. 그 순간은 마치 세상과 내가 맞닿기 전에 조용한 경계 같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찰나, 나는 나를 가장 선명하게 느낀다. 말소리도 알람 소리도 냉장고의 진동음도 그 순간만큼은 배경이 되고 고요 속에서 내 안의 감정이 들리는 듯하다. 오늘은 괜찮을까? 지금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돗물은 늘 같은 소리로 흐르지만 그 직전의 침묵은 매일 다르게 느껴진다. 어떤 날은 불안하고 어떤 날은 고요하며 어떤 날은 왠지 울컥하게 만든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급히 손을 씻으려 할 때도 나는 무의식처럼 그 전의 순간을 스쳐 지나간다. 손을 씻는 동작은 빠르지만 레버를 누르기 직전 손끝에 머문 공기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춘다. 어릴 땐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 엄마가 물을 틀어주는 게 당연했고 나는 손만 내밀면 되었다. 세면대에 올라가 발버둥 치던 기억 속, 물이 너무 차다고 징징대던 그 시절엔 물의 시작과 끝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짧은 침묵이 귀하게 느껴진다. 온종일 이어지는 말들 속에서 누군가와 혹은 스스로와 부딪히는 시간 속에서 그 잠깐의 비어있음이 내게 숨 쉴 틈이 되어주니까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할 때도 나는 늘 그 순간을 거친다. 물이 나오기 직전.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들린다. 괜찮아, 오늘 하루도 잘했어. 이제 씻고 털어내고 다시 살아. 너는 여전히 여기 있다. 수돗물은 물리적으로는 단순한 흐름일지 모르지만 그 물을 틀기 전의 마음은 꽤나 복잡하다. 기분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물이 닿는 감촉도 달라진다. 그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손도 피부도 아닌 마음이다. 비 오는 날엔 그 느낌이 더 선명하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고 안에서는 물을 틀기 전에 정적이 감돈다. 두 소리 사이의 미묘한 간극. 그 틈에서 나는 스스로의 생존을 느낀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버텼고 다시 물을 틀 수 있을 만큼은 괜찮았다는 것. 가끔은 일부러 물을 늦게 틀기도 한다. 그 짧은 정적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싶어서. 거울 앞에 선 나에게 말을 걸 듯. 물 없는 세면대 위에서 눈을 감아보기도 한다. 그러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내가 한자리에 모인 듯한 기분이 든다. 수돗물은 결국 흐른다. 그것은 시작이자 끝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틀기 전의 순간은 단단한 멈춤이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한다. 아직 내가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했다. 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말을 씻어준다고. 나는 그 말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물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나는 여전히 매일 그 순간을 지나간다. 거울 앞에 선 채 레버에 닿기 직전의 손끝. 그 순간에 나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니? 그리고 물을 튼다. 흐르기 시작하는 물소리에 하루의 감정이 조용히 씻겨 내려간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